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래. 수 수비랑 유튜브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대충 마감 경기 그리고 제일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그 뭐였죠? 클벌 마엔 해가지고 잘 들어오면서 올킬 잘 했고 배당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브 배당도 이제 비율을 원래 제가 8대1로 많이 가는데 메인 배당이 어느 정도 나와서 서브에 투자했는데 서브도 10배 넘는 거 잘 들어와가지고 이득 잘 받고 아침에 던진 게 조금 아쉽다. 그 인디애나 터너 출전할 때 좀 아차 싶더라. 제가 빠지고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는데 나와가지고 인디 믿었다가 부러졌네요. 빠졌으면 오버 가는 건데 그냥 애초에 오버였네. 오늘 뭐 죄다 달리더라고요 팀들. 오바 간 사람들만 좀 뭐 잘 들어왔겠는데 어쨌든 흐름 요즘 계속 좋고 계속 적중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계속 뭐 서브라도 건져서 최소 퉁이라도 치는 분위기고 해서 오늘 조금은 배당 욕심을 보였어요. 금액은 올리지 않고 어제는 몰킬도 했고 하니까 배당 욕심 좀 해가지고 크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사이즈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몇 경기나 분석할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몇 경기나 분석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뉴캐슬 대 아스날. 일단 이 경기는 우리가 라인업을 볼 수 있는데 한 30분 정도 뒤면 뜨겠죠. 좀 빡빡한 부분은 이제 불투명자가 많아요. 뉴캐슬이 뭐 기본적으로 칼럼 윌슨 이삭과 더불어서 주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전방에 이사 측면에 뭐 고든이나 아니면 뭐 제이콥 머피 하는 전방 자원들이 지금 죄다 불투명에 걸려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반면에 수비죠. 뭐 마갈량이스나 칼라피오리 부상으로 빠져 있고 뭐 장기 부상의 토미아스나 티언이 기존 측면자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뭐 벤 화이트 그리고 마갈량이스도 불투명인데 서로 아주 공격만 죄다 여기는 수비만 죄다 걸려 있는데 뭐 외대고로도 참 장기 부상 빠져 있고 뭐 오래전에 빠졌으니까 요거 무승부에 보겠습니다. 무승부에 뉴캐슬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막 아주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리그 경기에서 뭐 에버튼 원정 비기고 브라이튼과의 이제 뉴캐슬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첼시 원정에서 2대1로 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막 무기력한 패배는 아니었어요. 뭐 충분히 뭐 비비거나 뭐 지지 않을 수 있는 경기에서 한 끗 차 패배였던 부분들 어쨌든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 이제 첼시를 잡으면서 분위기 반등을 했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이제 부카요 사카의 복귀 지난 리버풀전에 복귀해서 확실히 사카가 있으니까 조금 괜찮았었죠. 리버풀 상대로 뭐 잘 비볐던 싸웠던 분위기인데 요거 어쨌든 뉴캐슬 원정에서만큼은 아스날이 항상 좀 뭐 어려웠던 경기들이 많았어요. 지난 경기들만 봐도 패배했던 경기들도 좀 있었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한 끗 차 승부 보겠습니다. 한 끗 차 승부. 무승부에 뭐 어느 번은 패스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좀 보내드리고 두 번째 오사수나 대 바야돌리드 배당이 상당히 낮게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네 이게 배당이 어쨌든 간에 오사수나 최근에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역시나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바이런 뮌헨에서 임대온 자원이죠. 브라이언 사라고사 상당히 이제 초반에 약간의 컨디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지금 11경기 동안 한 골 5도움 확실히 오사수나에 조금은 부침이 있는 공격에 활로를 좀 띄워주고 있고 부디미르의 골들을 많이 어시스트를 하고 있어서 오사수나가 이제 득점 자체는 매 경기 좀 어느 정도 뽑아주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고 바이올리드 이제 수비가 기본적으로 문제죠. 많은 양의 실점을 좀 가져가고 있고 한 부분인데 요거 일단은 어쨌든 오사수나 같은 경우도 뭐 루벤 가르샤 같은 기존의 주전 자원들이 오늘 불투명이긴 해요. 직전 경기 빠졌었고 오늘 복귀 이슈가 있는데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귀 이슈는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사수나 감독이 비센테 모레노
직전 소시에다드전 이제 퇴장으로 오늘 경기 벤치에 앉지 못하는데 발렌시아 출신이거든요.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 쪽에 홍수 크게 나가지고 많이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감독도 되게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승리에 대한 의지가 평소보다 높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인다. 최근에 뭐 경기력도 준수한 부분이고 어쨌든 직전 홈 경기에서 또 아쉽게 저기 베티스한테 패배한 만큼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사카 홈에서의 강점이 있는 부분, 바이돌리 원정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배당이 너무 낮기는 해.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오사수나가 1.4배당은 좀 선 넘긴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1.6배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이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오사수나 승 쪽으로 보고 어느 번은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2대1 3대1 봅니다. 2대1 3대1 넘어가고 볼로냐 대 이제 레체. 이것도 볼로냐가 이제 최근에 측면 공격 쪽에 빠른 자원이 은도의 복귀 뭐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직전 경기 칼리아리 원정에서 좀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꿨는데 무승부가 너무 많긴 했어요 올 시즌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레체 같은 경우는 4연패를 탈출하긴 했습니다. 직전 경기 베로나전에 제가 레체 햄무만 봅시다 했는데 딱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상대 퇴장에 대한 좀 부분이 있었죠. 퇴장빨로 이기긴 했어요. 베로나가 2명 퇴장당해가지고 좀 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어쨌든 요 경기 볼로냐가 저득점 페이스 기본적으로 홈에서 많은 양의 득점에 좀 실패하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툴루즈에서 굉장히 잘했었던 주포인 달링가가 볼로냐에 합류해서 아직까지 무득점이에요. 아쉬운 부분이고 기존의 에이스 자원이지 루이스 퍼거슨 작년에 되게 잘했는데 장기 부상에 빠져가지고 부상은 이제 털어낸 것 같은데 몸 상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직 뭐 출전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최근에 독감인가 걸린 것 같더라고. 오늘도 출전이 좀 부상은 복귀한 것 같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레체가 지금 당장에 솔직히 리그에서 최악의 골 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냥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들 뭐 프리킥, 코너킥, 페널티킥 이런 것들 제외했을 때 오픈 플레이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XG 값이 이번 시즌 8입니다. 8. 근데 실제 득점은 2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6골을 날려먹고 있어. 그만큼 전방의 공격수들 레비치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격수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도 최근에 계속 마무리가 안 돼서 직전 경기도 1대0에 대한 승리였죠. 이 경기 그래도 볼로냐의 수비력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고 공격력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홈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승을 보거나 아니면 저득점 무승부 정도로 보거나 해서 승 아니면 언더 둘 중에 골라가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골라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바이에른 뮌헨 유니언 베를린 이거 뭐 마인승 쪽으로 보고요. 어노바가 이제 조금 미넨이 계속 좀 오바 찍기 좋았는데 어노바가 조금 빡센 것 같긴 해요. 유니언 베를린이 어쨌든 간에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수비 지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4위죠. 수비로 4위야. 수비로 4위. 득점은 밑에서 3번째입니다. 무려. 근데 4위에요. 9골. 얘들보다 못 넣은 새끼들이 보움 7골, 장 끝에 5골, 밑에서 3번째야. 근데 수비가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 미네는 뭐 2대0, 3대0 승리까지도 생각했을 때 오바보다는 마인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미네 마인승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3경기, 3, 4경기 했나? 4경기 정도 했고 대충 사이즈는 나오겠네. 그리고 맨시티 본머스 대 맨시티. 일단은 부상자들이 양 팀에 조금 있는데 본머스 같은 경우 이제 주전 키퍼인 케파가 오늘 조금 출전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장기 부상에 빠진 이제 어린 미드필더고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알렉스 스콧 계속 빠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즌 아웃인가 당해가지고 그리고 측면 쪽에 시니스테라 그리고 이제 당고 우아따라 얘들이 오늘 출전을 못할 것 같아.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명단에 포함 안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측면 자원에 대한 지금 본머스가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물론 뭐 세메뉴나 기존의 주전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클루이베르트 이런 애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 본머스의 강점은 이 측면 4명 그러니까 전방 자원들이 되게 풍부해요. 풀 로테이션을 돌려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빡 쓰고 교체해주고 또 힘을 빡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로 이제 바톤 터치가 좋은 상황에서 딱딱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방에 대한 좀 뭐 조직적인 압박이나 가로채고 이제 역습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얘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선발은 괜찮은데 후반에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 맨시티도 뭐 주중에 토트넘전 로테이션 돌리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릴리시, 뭐 로드리는 당장에 뭐 시즌 아웃이고 발롱도르 축하하고, 뭐 그릴리시나 뭐 데브라이너 계속 빠지고 장기 부상인 오스카 바비나 또 오늘 뭐 사비우나 도쿠, 뭐 그바르디올, 뭐 아칸지, 참 워커도 빠집니다. 카일 워커. 결장자가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물론 그래도 뭐 홀란, 뭐 필포든, 뭐 베른다도 실바 이런 애들 출전 가능하고, 어쨌든 얘들은 또 불투명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적어도 선발로 못 뛸 듯. 이런 부분들이라 보머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하면서 역습을 가져갈 만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맨시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머스가 홈에서 또 강점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맨시티 햄무 정도만 보고요. 그냥 가볍게 햄묵 찍고 치운 느낌으로 보고 언오버 3.5 언더로 보겠습니다. 전 1대0, 2대1 정도 봅니다. 1대0, 2대1. 다득점, 맨시티가 수비가 계속 실점이 많아가지고 오버가 많았거든요. 화력은 계속 터지고 뭐 수비에서 실점은 꾸준하게 가져가니까 오버 경기가 그래도 비교적 좀 나오는 부분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언더스러운 경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좀 보내드리고, 오늘은 좀 안전하게 가기보다는 배당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표 받아보신 형님들, 어쨌든 어제 올킬도 했고 하니까 시원시원하게 짠 부분 있고, 입스위치 대 레스터 요거 오바 볼게요. 오바. 양팀 다 뭐 승격팀들 간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입스위치가 최근에 사실 중간까지는 뭐 어느 정도 힘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센터백이나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한 부상자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패, 뭐 브랜트포드, 웨스트햄, 에버턴 뭐 3연전 최근 10월달 전패를 기록했고, 실점이 너무 늘었습니다. 수비 쪽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실점도 지금 3경기 동안 10골을 쳐먹혔어요. 레스터도 수비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비가 안 좋아요. 물론 승격팀 대결이기 때문에 찐득한 한 골 싸움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양 팀의 기세를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오바 찍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 둘 다 수비 개판이다. 그리고 노팅엄 대 웨스트햄. 이거는 솔직히 라인업이 제 생각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12시 경기라 우리가 라인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팅엄 불투명자가 너무 많아요. 우드, 깁스 화이트,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 뭐 해가지고 뭐 조타 실바까지 백업에 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불투명에 떠있는데, 깁스 화이트가 노팅엄 명실상부 에이스잖아요. 깁스 화이트가 최근 경기 빠져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풀럼전이었나? 노팅엄이 이번 시즌 단 1패밖에 없는데 깁스 화이트가 빠졌었던 풀럼전에 1패를 했고, 이때 깁스 화이트의 결장에 따라서 약간 포메이션에 대한 변화까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를,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를 못했거든요. 근데 뭐 조금 경기를 치르면서 뭐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나? 엘리엇 앤더슨을 그 자리에 잘 써먹으면서 깁스 화이트 자리에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모습들과 동시에 크펠전에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스터전에 노팅엄을 믿고 갔었죠. 직전 레스터전에 레스터의 수비 불안, 그리고 깁스 화이트가 대처가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 근데 둘 다 불투명이야. 얘가 빠져가지고 얘로 대체했는데 둘 다 불투명해. 당연히 노팅엄 입장에서 비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주포인 우드가 빠집니다. 결국 우드가 뚝배기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 노팅엄의 세트피스도 되게 좋거든요. 물론 오늘 워드 프라우즈가 참 빠집니다. 왜냐면 웨스트햄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임대 계약 관련해가지고 오늘 출전이 불가한 상황인데, 어쨌든 높이적인 부분에서 노팅엄의 세트피스도 힘을 냈었는데, 뭐 우드의 지금 불투명 3명 다 중요합니다. 얘 둘 나오면 얘는 없어도 돼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얘는 있어야 돼. 우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왜냐면 웨스트햄이 지금 당연히 어쨌든 쿠더스도 빠져 있고, 뭐 펠크루크도 없고 장기부상 빠져가지고 수비까지도 불안하잖아요.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둔 거는 맹구였기 때문에 승리를 사실상 거둔 거였고, 맹구 개판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테나가 잘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개판이잖아. 또 양팀 난타전 속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노팅엄이 되게 유리한데 나오면 유리해요. 안 나오면 모릅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뭐 아주 큰 부상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깁스화이트도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뭐 적어도 우드나 엘리엇 앤더슨 뭐 둘 중에 이렇게는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노팅엄 승에 다득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빠지면 좀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오바도 불안해지고 그러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력으로는 절대 못 찍습니다. 그 불투명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디네세 대 유벤투스. 그렇고 이 경기는 일단은 우디네세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전방에 이제 타우빈이 복귀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디네세가 타우빈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조금 득점에 있어서 빈곤에 대한 증상을 조금 드러내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전 경기나 그전 경기는 이제 뭐 2대0, 2대0 두 골씩을 넣긴 했는데 칼리아리전은 냉정하게 퇴장이 있었고 뭐 베네치아는 원래 수비가 잘 안 되는 팀이니까 뭐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타우빈이 직전 경기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전방에서 조금 더 힘을 받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크로스 공격 위주로 뚝배기 공격을 하는 우디네세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 최근에 공격 자원들 뭐 쿠프메이너스나 아니면 또 콘세상이 최근에 또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니콜라스 곤잘레스는 아직 빠져 있긴 합니다. 빠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복귀자들과 기존의 뭐 콘세이상 같은 자원들의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불안 요소는 역시나 수비입니다. 브레메르가 유벤투스의 가장 제가 이 새끼 처음에 결정할 때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수비수가 빠졌다. 옆에 나오는 뭐 다닐로나 뭐 이런 애들이 존나 못해요. 직전 경기 인터밀란전 하는 꼬라지 봐. 진짜 얼토당토하는 PK 막 주고 하잖아. 뭐 그럼에도 이제 유벤투스가 화력이 터져서 4대4 무승부를 캐긴 했습니다만 브레메르가 출전했을 당시에 유벤투스가 그 6경기 동안 무실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7경기인가 6경기인가 아주 놀라운 기록이었죠. 최근에 한 3-4경기 동안 리그에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3경기지 4경기지 4경기 같은데 7경기 실점입니다. 물론 인터밀란전 4골이 크긴 했습니다만 그전 6경기 개막하고 계속 무실점이었어요. 4골을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점이 늘어난 부분이죠. 걔 언더팀에서 이제는 조금 더 오바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뭐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렸었고 뭐 파라마전도 오바만 보고 치웠고 뭐 인터밀란전 이제 프렌 사이즈로 봤던 부분인데 승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승 오바 쪽. 어쨌든 우디네세의 단조로운 공격들 유벤투스가 많은 양의 실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골 정도 먹힐 부분인 것 같고 전방에서의 어쨌든 흐름이 좀 살아난 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일드즈나 뭐 콘세이상 이런 측면 자원들의 최근 폼이 괜찮고 쿠프메이너스까지 좀 복귀했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수비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거든요. 한 2대1 정도 봅니다. 약간 타이트한 승리 그 정도 느낌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어서 오세요. 표 좀 보내드리고. 이 경기는 이제 울버햄튼은 제가 사실 시즌 초반부터 이 팀의 미래가 아주 어둡다. 이거 전술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뭐 그냥 매 경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뽀백을 제가 계속 그랬잖아. 개막할 때부터 이 라인업으로 뽀백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하게 뽀백을 쓴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감독 고집 들어가지고 애초부터 선포를 했거든요. 감독이 주도적으로 우린 뽀백을 이번 시즌 쓸 것이다. 라인업이 뽀백을 쓸 라인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비수들도 3백 최적화 라인업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뽀백을 씀으로써 오히려 수비적으로 약점이 더해지고 울버햄튼의 약간 좀 찐득한 그리고 날카로운 역습들 또 수비에서의 찐득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번 시즌 2무 7패로 아직까지 1승이 없는 부분인데 3백을 최근에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맨시티전부터 들고 나왔어요. 이때는 제가 멋 모르고 라인업 바꿀 줄 모르고 맨시티 마인을 봤었는데
어쨌든 이때 3백을 들고 나와서 맨시티를 수비적으로 굉장히 괴롭혔었고 역습 한 방에 이제 한 골 넣고 마지막까지도 비볐던 부분이고 직전 경기 브라이튼전 역시도 뭐 막판에 울버가 2골 뽑아가지고 이제 물을 캐긴 했는데 냉정하게 그냥 전체적인 경기로 봤을 때는 애초에 울버가 괜찮게 했어요. 애초에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야. 물론 마지막에 2골 넣어가지고 극장으로 비기긴 했습니다만 그냥 경기가 비비는 사이즈였어요. 애초에 브라이튼이 그 전까진 골결이 좋았고 울버가 마지막에 골결이 좋아가지고 이제 비빈 거지. 애초에 그냥 무승부 나올 만한 경기였었습니다. 그만큼 울버햄튼이 좀 포메이션의 변화, 감독이 좀 정신을 차린 건지 뭐 긍정적인 좀 변화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황희찬이라든가 뭐 센터백 쪽에 뭐 모스케란 장기 부상이죠. 이렇게 빠져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크펠은 가장 큰 문제가 에제가 빠졌습니다. 에제가 여기 미드필더 쪽에 뭐 레르마, 뭐 워튼, 또 수비 쪽에 이제 크리스 리차즈 어린 선수들 사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선수들 또 리아드 베티스에서 데려온 놈 해가지고 수비 쪽이나 뭐 미드필더 전방에도 결정자들이 발생을 했고 제가 뭐 지난 토트넘전에도 그랬잖아요. 크펠이 전력적으로 만만치 않다. 토트넘 승 굳이다. 저는 아예 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셔가지고 뭐 저는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전력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기에 다쳤습니다. 직전 경기 가장 중요한 선수가 다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버햄튼의 최근 상승세로 이어질 만한 좀 전술적인 변화들 또 크펠이 뭐 빌라 원정에서도 잡아내고 토트넘도 잡아내고 아주 좋은 기세를 보여준 거 분명합니다만 부상자가 많다. 이거 울버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울버 승무 사이드 보고 이건 언더 쪽 1대0 1대1 정도 봅니다. 1대0 1대0 1대1 2대1 울버 이기는 지지 않는 사이즈에서 그 정도로 보고 도르트문트 대 라이프치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경기. 다시 표 좀 보내드리고 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도르트문트의 축구가 애초부터 조금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명확한데 빌드업 체계나 이런 것들은 돌문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전에도 제가 비벼볼만 하다고 2프레임 봤잖아요. 전반전 존나 잘해서 돌문이. 근데 감독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후반에 잠궈가지고 그냥 자멸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경기들이 올 시즌 많아요. 후방 빌드업 체계 자체는 굉장히 매섭게 잘 잡혀 있는데 그 와중에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나 경기 내에서 특히나 후반에 교체 카드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지금 돌문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라이프치히보다 지금 성적이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돌문 같은 경우 이제 주전 키퍼인 뭐 코벨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고 라이프치히 키퍼 이제 굴라시는 올 시즌 엄청나게 매서운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은 저는 뭔가 잠재력은 돌문이 높은 것 같은데 라이프치가 그 잠재력은 낮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틀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잠재성이 터지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느낌이 좀 더 승리하느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돌문의 주전키퍼 빠져있는 부분과 오늘 측면 쪽에 리에르손도 측면 수비 쪽에 빠지고 이제 또 기존 수비 자원이 뭐 니클라스 주일레 또 지로나에서 데려온 이제 빠른 자원이 얀쿠토 측면 쪽에 또 슈투트가르트에서 또 데려온 수비수인 안톤 얘도 이제 불투명입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 결장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가뜩이나 좀 수비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돌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라이프치히가 날카로운 역습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돌문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을 할 때 측면에서의 작업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래 아데예미가 있을 땐 사실 아데예미가 한쪽에서는 해줬고 다른 쪽에서 이제 바이노기트스 같은 애들이 두각을 드러냈는데 아데예미가 없다 보니까 바이노기트스의 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줘야지 반대쪽에 공간이 생기잖아. 근데 반대쪽에서 해주는 놈이 없다 보니까 그 바이노키트스 자리에서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측면을 상대로 허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쉽다 보니까 뭐 볼프스전도 무득점, 뭐 아우쿠스전도 한 골에 그쳤고 이런 아쉬운 좀 득점력들, 득점이 좀 확 줄었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뭔가 다득점으로 감에 있어서 아데미가 빠짐으로써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보면은 라이프치히 프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찌찌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약스 대 이제 에인토벤 이 경기도 좀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인토벤 참고로 이번 시즌 전승입니다.
10승 팀이고 아약스가 지금 7승 1무 1패로 그래도 예전의 위험을 찾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2위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왔고 올 시즌에 이제 새롭게 부임한 감독 이름 뭐였더라? 파리올리 감독. 파리올리 감독이 나름대로 잘 이끌고 있어요. 사실 직전 페노르트 원정 경기에서도 아약스가 좀 전력적으로 열세 포지션이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졌냐면 아약스가 옛날에는 그냥 원래 네덜란드 리가 좀 무식해요. 그냥 빌드업 축구를 하는 팀은 계속 빌드업 축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유동적인 변화가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도 많이 뜨고 하는 리그잖아요. 다득점 막 나오고 강팀들이 그런 유동성들이 좀 부족한데 이 파리올리 감독은 조금 유동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직전 페노르트전에도 아약스가 2대0으로 승리를 원정에서 페노르트 원정에서 가져갔는데 뭐 좀 더 점유율을 많이 잡거나 좀 더 몰아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상대의 후반 빌드업에서 약점을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빠르게 볼을 갈취해서 역습을 통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고 수비적으로의 안정화를 통해서 사실 예전 아약스를 생각했을 때는 아약스가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잘 가져갔던 팀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PSV의 강한 공격력에도 그런 대처가 될 것인가가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어쨌든 에인토벤 같은 경우 지금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쇼텐이나 이제 비어만 가장 중요한 또 핵심 미드필더들의 결장이 있고 물론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고 그렇게 뛰어도 잘하고 있기는 해요.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유럽 대항전이 좀 걸려 있거든요. 주중에 이제 지로나 와이즈 홈 경기가 있고 물론 아약스도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그 이스라엘 팀인 텔아비브 와이즈 홈 경기가 잡혀 있는데 아약스는 이미 유럽 대항전에서 성적이 좋아요. PSV 같은 경우 뭐 유벤투스였나? 아닌데? 저기 유벤투스 원정에서 패배했고 파리와의 경기에서도 무슨 뭐 애초에 파리 원정 유벤투스 원정 어려운 일정 속에서 나름대로 버티긴 했고 이제는 이겨야 되는 일정이야. 이제는 지로나를 포함해서 이제 약체 팀들하고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는 다 약체 팀들 해볼 만한 팀들이기 때문에 뭐 당장 10전 10승 해놨잖아. 이미 다 쌓아놨잖아. 유럽 대항전은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포인트는 있다. 물론 이게 더비전이기 때문에 PSV가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더비전이잖아. 당연히 플라이노 나오고 열심히 할 포인트는 있지만 어쨌든 부담이 되는 포인트고 아약스의 그런 좀 조금은 실리적인 느낌이 드는 경기 운영. 물론 수비를 하지는 그러니까 아예 내려앉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타이밍에는 압박을 하고 어느 타이밍엔 좀 내려앉았다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잘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벼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아약스 프렌 쪽으로 보고요. 아약스가 어쨌든 부상자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보고 언어버는 이게 오바가 불안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둘이 붙으면 오바가 많이 나. 최근에 10번 붙어서 8번이 오바가 나서 둘이 붙어서 최근에 불안한 포인트는 아약스의 그런 조금 이게 무지성으로 들이박으면서 서로 무조건 웬만하면 오바나 10번 중에 8번이 오바잖아. 웬만하면 오바야. 근데 이게 아약스의 그런 실리적인 조금 포인트에서의 접근들 이런 것들이 오바가 좀 불안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는 냉정하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득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은 오바로 볼게요. 그래도 일단은 좀 까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 부분들이 일단 오바로 보고 몬차 대 이제 AC 밀란 어서 들어오시겠습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잠시만 표만 보내고 계속 갈게요. 그리고 JJ 형님 보드 형님이시죠? JJ 형님 보드 형님 저번에 보낸 게 있나? 파리 여행 중이시구나 형수님하고. 아유 부럽다 씨. 어디 갔어? 아유 참 어제 메일 주고받았지? 오늘 메일 주고받았지? 여기다가 드리고 해근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해그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거든요. 여기로 메일 한 통 넣어주세요, 형님. 여기로 메일 한 통 부탁드립니다, 해그님. 여기로 메일 넣어주면 거기로 보내드릴게요. 난 12시 반이라고? 좋습니다. 계속 가면은 몬차 대 밀란. 밀란은 지난번에 나폴리전에도 제가 분석했지만 지금 폰세카 감독,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유리치 감독, 밀란은 폰세카 감독. 약간 조금 선수들과의 어떤 마찰이나 뭐 좀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폴리전에도 하파엘 레앙이나 이런 애들이 테오 헤르난데스도 그렇고 테오는 출전 정지였나? 어쨌든 레앙이 이제 벤치로 가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해외 소식에 의하면은 하파엘 레앙이 벤치 스타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씨발 에이스 자원이랑 자꾸 이렇게 기싸움을 해. 어네피 뛰겠다 이러다가 오늘도 직접 나폴리전에도 벤치 스타트 해가지고 무득점 0대2로 패배를 했죠. 오늘도 벤치 스타트라는 얘기가 있고 그나마 이제 뭐 레인데르스나 이런 기존 자원들은 좀 복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전 센터백인 가비안은 여전히 좀 빠져있긴 하고 타미 에이브람 이제 불투명 정도인데 이거 무승부에 뭐 언더 보겠습니다. 무승부에 뭐 언더. 그러니까 최근에 몬차에 제가 공격력이 개쓰레기다. 공격 지표가 세리에 20개 팀 중 최하위다.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살짝 개선이 되긴 했어요.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근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안 좋고 AC 밀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애초에 레앙 자체가 지금 좀 이렇게 제일 해줘야 되는 놈인데 밀란에서 물론 뭐 모라타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선발로 나오고 플리시게 폼이 최근에 괜찮긴 합니다만 무승부에만 언더로 볼게요. 무승부에만 언더. 몬차가 수비 자체는 그래도 깔쌈하게 하긴 하거든요. 공격이 쓰레기라 그렇지. 그래서 한 골 싸움 보겠습니다. 한 골 싸움. 물론 뭐 2대1 밀란 승이나 이런 그림도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쫄리면 이제 무앤무를 찍는 거고 언더도 역배니까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이네. 생테티엔드 이제 스트라스부르. 요거는 생테 승에 아니 스트라스 승에 오바 볼게요. 스트라스 승에 오바. 그러니까 생테티엔 지금 수비 개판이에요. 수비 개판이고 뭐 직접 앙제한테도 4골 쳐먹히고 있어요. 그나마 홈에서의 득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살아있긴 합니다. 홈에서는 좀 그나마 골을 넣을 줄 알기는 해요. 어쨌든 스트라스부르가 화력적으로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수비에서의 실점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무실점이 거의 없어요. 올 시즌에. 딱 한 번 있어. 마르세유 상대로 무실점한 거. 야 어떻게 무실점을 해도 마르세유 상대로 했냐? 리강 올 시즌 9경기 중에 무실점이 단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생태 때는 수비를 감안했을 때 스트라스가 2골 이상을 넣을 힘은 분명히 있어 보여서 이거 승 아니면 오바. 승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승오바 쪽. 스트라스를 뭐 다득점 승리 정도로 좀 예상하면서 생태가 비비면 한 2대2 무승부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게 쫄리면 이제 오바로 좀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승 오바 쪽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